안녕하세요. 영어사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도 수능에서 가장 좀 이슈되었던 사탐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올해 사탐론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탐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과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게 받은 과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체 3편원을 했던 학생들이 주로 어떤 과목들을 선택했는지 또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이 추이를 볼 때 사탐론이 내년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된 표는 생활과 윤리부터 사회문화까지 9개의 과목이 2021학년도 수능부터 2025학년도 수능까지 전체 탐구 과목, 사탐 과목과 과탐 과목까지 다 합쳤을 때의 응시자 비율을 제가 정리를 해둔 것이고요. 마지막 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올해 2025학년도 수능에서 사탐론이 없었다면 응시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를 제가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가정인데요. 이걸 제가 가정한 이유가 사탐들 대부분 과목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응시 인원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던 추세였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2021학년도에 5.52%, 4.33%를 기록한 이후에 꾸준하게 응시 비율이 감소하고 있던 추세였는데 만약에 올해 사탐런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의체 한약수랑 상위권 공대가 교차 지원을 열어두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과목들은 사탐론이 발생하지 않아서 오히려 응시자 비율이 감소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탐론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2024년도를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만약에 올해 사탐론이 없었을 때 각 과목별로 응시 비율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가정을 하고 그걸 비교를 해야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이 마지막 줄을 가정을 하고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꾸준하게 응시자 비율이 0.7%에서 0.3% 정도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던 추세였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사탐론이 없었다면 3.5%까지 응시 비율이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반대로 윤사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꾸준하게 0.05%에서 0.3% 정도로 응시자 비율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올해 사탐론이 없었어도 응시자 비율이 4.4%까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응시자 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 뭐 여기 정리된 표보다 실제로 응시 인원이 더 늘어났을지라도 전반적인 증가 추세,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정도 인원들이 실제 사탐론을 한 인원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추산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생활과 윤리가 제가 계산한 게 어느 정도 착오는 있겠 오차는 있겠지만 13,841명 정도 윤례사상이 406명, 한국지리가 3,608명, 세계지리가 4,047명, 동아시아사가 1,411명, 세계사가 1,137명, 경제가 1,107명, 정치화법이 5,302명, 사회문화가 41,839명이 실제 사탐런을 했던 인원이라서 아무래도 전체에서 사탐런을 했던 인원은 올해 기준으로 볼 때 72,697명이 기준에는 과탐을 선택을 했을 것인데 사탐론이 없었다면 과탐을 선택했을 것인데 올해 교차지원이 열리면서 사탐론 붐에 힘입어서 사탐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과탐에서 사탐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산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기준으로 볼 때 각 과목별 내에서 사탐론으로 유입이 된 인원이 몇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이제 제가 두 번째 줄에서 정리를 해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생활 윤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 중에서 사탐론을 한 인원이 한 8.76% 정도 되더라. 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둔 것인데,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올해 사탐 과목들 중에서 윤리학 사상 같은 경우가 사탐론의 영향은 제일 적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가 사탐론의 영향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라고 풀어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탐론의 인원 자체는 적게 유입이 됐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는
모집단의 규모가 작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이 유입이 되더라도 사탄원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 중에서 사탄원이 유입이 된 인원이 제일 많은 과목이기도 하고 이 과목 내 비율을 보더라도 요번에 응시자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사탐론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도 보시게 되면은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좀 적은 편이고요.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뭐 그보다는 좀 더 많은 과목 그 학생분들이 유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특히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그 모르지만 지구과학 하시는 분들이 한국지리보다는 세계지리를 좀 더 선호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지리보다 비율이 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동아시아사가 세계사보다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동아시아사가 한국사랑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세계사보다 좀 더 유입 인구가 많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비율을 보시게 되면 이 전체 비율은 이 72,697명이라는 전체 사탐론 인원을 모집단으로 둘 때 이 학생들이 주로 어떤 과목들을 선택했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들이 전체에서 과반을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오차는 조금씩 있겠지만 이 정도 인원, 과반을 넘는 인원들이 사탐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뭐 서양을 윤리에 선택한 학생들도 좀 많은 편이고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선택한 학생들이 또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 다른 사탐 과목들에 비해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가 뭐 기후라든지 지형 파트가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훨씬 더 순환하시기 때문에 유입이 된 인구가 사탐론 인원이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표점이 좀 많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랑 정치화법이 사탐 과목들 중에서는 제일 이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으로 유명한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또 사탐 과목들 중에서는 표본의 수준이 제일 높은 과목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 경제를 선택한 사탐론 인원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 학생들이 이 경제 내 과목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리고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표점이 높은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다른 사탐 과목에 비해서는 표본의 수준이 높은 것도 맞지만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높지는 않다라는 판단하에 좀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뭐 이 정도 표본이면은 내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도 전체 사탐런 인원 중에서는 선택한 인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활 윤리도 또 좀 많았죠. 그냥 이 생활 윤리와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탐 과목들 중에서 표본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다라고 보기는 약간 좀 어려운 과목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개념의 양이 적다는 측면에서 이 사탐론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 뭐 제가 뭐 찾아보니까 아마 과탐에서 기존의 3등급 아래쪽에서 5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사탐론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국영수에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한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를 좀 많이 선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두 과목이 이제 개념 양 자체에서는 적기 때문에 다른 사탐 과목보다 특히 이 응시한 인원의 비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 가지 약간 좀 독특한 게 이 사회문화의 선택자 비율이 너무 높아요. 자,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상할 정도로 높다는 거죠. 57.5%, 뭐 오차는 있겠지만 거의 과반 이상의 학생들이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탐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과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 중에서 50% 이상의 학생들이 사탐, 사회문화를 선택할 수는 없는 구조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사탐런을 했던 학생들 모두 다 사탐, 사탐을 선택한 것은 아니니까요. 또 요번에 보니까 사탐에다가 과탐을 플러스해서 사탐 하나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도 좀 많이 늘어나는데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한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선택하면서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이 자료만 놓고 볼 때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했던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탐 그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타인문화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유독 좀 높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율리아 사상 같은 경우에는 선택자 비율이 좀 적은데 그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랑 마찬가지로요. 아무래도 좀 암기의 비중이 높은 과목이다라는 이미지가 박힌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는 좀 의미는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놓고 보면은 사탐론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과목들은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이 세 개 과목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세계사,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윤리학 사상은 거의 영향을 잘 안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점 결과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컷에 좀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산에 있어서는 이과 학생분들이 계산을 잘하는 정도가 계산 능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 과목으로 들어가서도 그 뛰어난 계산력을 통해서 상위권 표본으로 들어가기 수월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보고 있고요. 전법 같은 경우에는 사탐론으로 인해서 등급 컷의 변화는 좀 적었다고 봅니다. 1컷에서 약간 좀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응시 인원이 많았던 게 1, 2등급 컷에는 영향이 좀 적었고 3등급 컷에는 영향이 좀 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 컷은 뭐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데 3등급 컷은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오히려 사탐론이 너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경제와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과목들이 사탐 과목들 중에서 표본의 수준이 높은 과목이라고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바탐에서 사탐으로 넘어올 때 이 경제와 정치화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바탐에서도 그래도 사탐러너 학생, 사탐러너 한 학생들 중에서 어느 정도 좀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 3등급 후반부터 5등급 때까지 학생들이 사탐론을 한다고 했을 때 3등급 후반 정도에 있어서 그래도 사탐론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 경제와 정치화법을 선택한 경우가 저는 좀 더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유입이 되면서 1등급 컷에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3등급 후반대부터 5등급 때까지 다양한 성적 분포로 보이는 학생들의 유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1, 2등급 컷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크게 발생했다기보다는 3등급 대에서 좀 더 크게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사회문화로 유입이 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은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등급의 영향에서 1, 2등급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3등급대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5등급 때 그 과탐에서 5등급 정도를 받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문화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못해도 3등급에서 2등급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유입이 되면서 3등급 컷이 조금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탐론이 어떻게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예상을 해볼 때는 생활관 윤리 그리고 윤리학 사상은 내년에 좀 응시 인원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뭐 사탐런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인원도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올해 두 과목이 너무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내년에 좀 꺾일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로 보게 되면은 내년에 타이문화라 더 많은 학생들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문화가 늘 수도 있긴 한데 예상하는 것보다는 적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생활관 윤리 윤리학 사상의 사탐론으로 유입이 되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이 줄어드는 인원이 사회문화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로 좀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회문화를 제외하고 나면은 생활 윤리, 윤리학 사상에 사탐론이 유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을 때 이 인원들이 사회문화를 제외하고 나면 한국지리부터 정치화법에 유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근데 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사탐론 하는 학생들이 좀 기피하는 과목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도 처분의 수준이 높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유입을 망설이는 학생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과목들도 제외를 하고 정치학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마 학생분들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올해 특히 유입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정치화법이 전체 사탐 과목 중에서 표준 점수 자체가 제일 낮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내년엔 정치화법으로 사탐론의 유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도 이제 줄어들게 되면 아마 이 학생들 생활윤리 윤리학 사상에서 기존에 유입이 되던 사탐론 인원이 줄어들면은 이 학생들이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쪽으로 좀 더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 그래서 아마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사탐론의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러면 이제 1컷에 좀 영향이 갈 수도 있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회사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탐러나 하는 학생분들이 좀 기피하는 과목으로 지금 이 자료에서 보이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도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 경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라는 과목 자체가 다른 사탐 과목에 비해서는 표본 수준이 높다라고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탐러 학생분들이 경제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안정적인 표준 점수가 나타나는 과목이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계산 문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과 학생분들 아무래도 계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다만 표본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해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전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애초에 유입 인원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가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라는 인식 때문에 늘어났지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이 표본 점수, 그 표준 점수라는 게 매년 충분히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전법은 그런 이유 때문에 특히 표본 점수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뭐 최소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줄어들거나 유지되거나 이 정도 추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마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사탐론을 했던 이 인원 건수 중에서 과반수가 사회문화를 선택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탐구를 두 과목 선택하는 학생들도 거의 웬만해서는 그 사회탐구를 두 과목 선택하는 학생들이 사회문화 하나씩 끼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타이 문화를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탐을 두 개 선택하는데 기존에도 이미 이 두 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사회문화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뭐 여기서 더 늘어나서 뭐 사회문화를 두 개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규모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탐을 두 개 선택하는 학생들이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선택하는 학생들, 생활윤리, 윤리학 선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비중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의 한 과목을 사회문화로 돌릴 수도 있었겠지만 사회문화가 기본적으로 5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탐 과목을 두 개 선택하는 학생이든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하는 학생이든 기본적으로 사탐 과목 하나씩은 거의 다 선택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모집단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고서는 사회문화의 선택자 비율이 더 늘어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내년에 사탐론 모집단의 규모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야 이 사문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건데 뭐 이거는 지금 당장에서 이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모든 그 대학교들의 그 변환 점수에서 사탐 과목과 과탐 과목과는 유불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봐야 내년에 사탐론이 더 커질 것인지 아니면 약간 좀 수그러들 것인지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탐론이 더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는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냥 놓고 보면은 내년 사탐론의 모집단 규모에 따라서 사회문화의 인원이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집단 규모가 늘어난다면 사회문화의 선택자 인원수가 늘어날 것이고요. 만약에 사탐론이 좀 수그러든다고 한다면 사회문화 선택자 응시자 비율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을 또 종합해서 제가 지금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를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후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웅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